자, 오늘은 호신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호신술의 단계는 첫 번째 도움 요청 단계. 도움 요청 단계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신고해 주세요가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도움 요청 받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터넷상에서 여자를 돕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막 공격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그 남자를 제압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이에 여자는 사라져버리고 그 가해자가 나를 갖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돕지 말아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뭐 여자가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밤에 길을 가다가 누군가한테 내가 뭐 폭행을 당해. 뭐 이유도 없이. 시비라고 붙으면은 뭔가 내가 마음에 준비돼도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폭행을 당한다. 그럴 때는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면은 그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피신하는 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오히려 현장에 남아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증언해줘야지라고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그런 사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피해자를 돕든 말든 그거는 도와주는 사람의 선택이지만 피해자는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갖다 반드시 알고 접근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보다는 신고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신고는 뭐 약한 사람들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먼저 신고를 하고 접근을 하면 아무래도 뭐 나중에 어떤 이런 분쟁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겠죠.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도움 요청을 했는데 상황이 종료가 돼서 그럼 호신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대피를 해야 돼요. 대피를 하는데 숨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 많은 곳으로 그리고 또는 뭐 가까운 데 경찰서가 어딘지 안다면 그런 쪽으로 피신하는 게 좋아요. 숨었을 때 잘 숨어서 발각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발각됐을 때에는 둘만 남게 돼요.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숨는다는 건 사람들이 잘 안 뛰는 곳으로 숨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숨지 마시고 사람 많은 곳 또는 뭐 경찰서나 뭐 이런 곳으로 피신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 피신을 했어. 그러면 역시 호신술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호신술은 언제 하느냐? 피할 수 없을 때. 피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호신술이고 그중 첫 번째가 요즘에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 저 밑에에서도 또 이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흉기를 통한 공격이에요. 흉기를 통한 공격 같은 경우는 칼을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냥 묻지마 이상공기 범죄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서 찌르거나 이번에도 뒤에서 찔러서 이제 여고생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거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에 공격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생존하는 방법이 호신술이에요. 맞고 피할 수 있으면은 그냥 피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흉기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를 갖다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 거리면 우리가 싸움을 할 때는 거리감이 되게 중요한데 이 거리면 지금 제가 전부 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위치, 한 번의 공격보다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울 거예요. 그대로 누워보세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눕게 되면은 지금 한 발자국도 뒤로 가지 않았지만 한 번에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접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발로 차죠. 무릎을 차고 그래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자, 손도 차고 이렇게 공격을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극한 상황에서는 칼을 손으로 잡을 생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장점이 뭐냐면 1년 365일 우리가 신발을 신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 저항하는 것보다는 신발을 신은 발로 저항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공격하면 그렇지 이렇게 발로 그리고 하체는 공격을 받아도 굉장히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금방 죽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공격을 자, 그리고 내가 전환
방향을 전환한다. 그렇지. 그러면은 전환하는 쪽에 발이 바닥을 짚어서 방향을 틀고 나머지 발은 계속 그 저항해 주는 거예요. 계속. 자, 반대로 가면 발도 바뀌고 그래서 계속 저항. 자, 이런 식으로. 자, 어차피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 주저앉게 될 거예요. 바닥에 주저앉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뭐 MMA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런 바닥에서 내가 넘어서 불리한 자세에 있으면은 발을 상대방 쪽을 향해서 저항하는 이런 방어하는 방법이 가장 증명된 방법이죠. 이미 뭐 프로스포츠에서 다 쓰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신발 신는 발로 흉기에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쳐서 저항을 해주시면 되고, 보통 이상동기 범죄 같은 경우는 1분 이내에 공격이 다 끝나요. 뭐 이 사람 재고 범죄라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공격을 하고 다른 피해자를 또 찾아가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어떤 그 흉기 난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1분 이내에 공격이 끝나고, 공격을 받았을 때 30초 이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적당하게 1, 2분 정도만 딱 저항하시고 버텨만 주시면은 충분히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자, 저항하면서 신고해 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겠죠. 신고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하든가, 손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죠. 자, 흉기 난동 범죄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이 굉장히 유용하고요. 다음은 이제 납치 범죄예요. 납치 범죄. 우리가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납치 범죄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납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얼마 전에 강남역에서도 이제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분쟁 때문에 납치를 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경우 그 케이스가 있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뒤에서 잡았다. 그럴 때 안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있지? 그렇지. 뭐 팔꿈치도 있고 뒤꿈치로 발 밟아서 넘어뜨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게, 내가 이 사람을 잡은 게 그냥 잡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끌고 갈 거야. 뒤에 차가 있어. 범인의 차 또는 내 차에 내가 납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차가 있어. 차를 끌고 갈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야. 그럼 발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게 돼요. 이럴 때, 그리고 또 내 차에 막 밀어 넣어줘서 이제 태워져서 납치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끌려가. 그리고 신속하게 돌아서 발로 저항. 자, 배운 사람은 뭔가 기술을 쓰려고 하는데 발로 저항하면 돼요. 자, 잘했어. 바로. 자, 이거는 내가 기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 차에 누가 나를 태우려고 해. 그런데 막 밀어 넣어. 그러면 그냥 들어 놓으면 돼요. 들어 놓아서 발로 저항하세요. 그러면 남자 혼자서, 여자라고 할지라도 남자 혼자 절대 차에 태울 수 없어요. 납치 상황에서는 차에 태워지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누워서 발버둥만 치고 있어도 차에 절대 혼자서는 못 태워요. 거기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건데, 자,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주부가 몽둥이로 가격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몽둥이로 공격을 할 때, 이 둔기로 공격할 때 누워보세요. 둔기로 공격을 할 때는 누워도 내가 상대방 머리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둔기로 공격할 때는 눕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듯이 싸움에서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나는 지금 비교적 장거리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리는 이거예요. 여기서 공격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접근만 해도, 그렇지, 이제는 크게 충격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막 내리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붙어서 뒤로 갈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뒤로 있으면 그치, 뒤 딱 붙이고 그럼 때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걸로 때릴 수가 있는데 충격량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테이크다운도 시킬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잡아서 기술적으로 넘기는 거는 조금 기술이 필요해요. 연습도 필요하고. 근데 일단은 무조건 붙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 붙어서, 네, 뒤에 붙어서, 그렇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공격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겠죠. 신고해 주시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용한 상황 중에 하나가 데이트 폭력이야. 남자친구가 막 미쳐서 공격을 해요. 맞으면 안 돼. 우리가 결과 예측이 안 돼요. 맞고 한 번 맞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근데 도망갈 수는 없어. 여기는 일반적으로 남자가 빠르거든. 분명히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아예 멀리 도망가서 공격할 수 없는 거리로 갈 수 없다면 아예 붙는 거야. 내가 때리고 똑같이, 그렇지, 붙어서 여기서 설득할 수 있겠죠. 설득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되게 좋겠죠. 다시. 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쉬워요. 그냥 붙는데 손이 나오는 방향 겨드랑이 파고 들어간다는, 머리가 겨드랑이를 파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 나오는 방향 겨드랑이 쪽을 파고, 그렇지, 해서 등에 붙어 있으면 되고, 반대면 또 반대로 가면 되겠죠. 왼쪽 나온다고 왼쪽으로 돌아서, 그렇지, 붙어서 여기 매달려 있으면 돼요. 바로.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고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막 굉장히 화려한 동작들, 멋있는 동작들의 매료가 돼서 그런 것들 영상을 많이 본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은 다시 말하면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 한쪽에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공을 열정을 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린 그 동작들은 그냥 알고만 있어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동작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